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지만 실제로 사회연대 경제 종합계획이 실행되는 것은 지방 정부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주요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판로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 환경 등 적합사무를 발굴, 또 우수 모델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17,000건의 위탁사무 중에 약 5%를 이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가 53%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탁 우대 방식과 선도 사례를 담은 안내 지침을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로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 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 컨설팅, 사업화 자금, R&D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서도 선도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지역 중심 통합 돌봄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등 지역 내 통합 돌봄 거버넌스에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 모델도 개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남양주 별내의 위스테이와 같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신규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햇빛 소득 마을을 연 700개 이상 차질 없이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농촌형 조직 500개소 이상 육성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사회연대경제 리더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과 현장 경험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마련하고 청년 마을, 청년 기업 지원도, 청년 마을 기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기금 조성과 투융자 사업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임팩트 펀드 조성과 대출 규모 확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4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통합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세와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여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20개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태리하고 그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쨌든 이태리의 협동조합 사회연대 경제 분야를 서로 협력하기로 네, MOU 작성을 했고 제가 시장을 할 때도 이태리에 그것 때문에 출장도 가봐서 현장도 봤는데 이태리 북부에 무슨 주더라? 트렌티노주 말씀. 네, 거기 말고 협동조합이 아주 많이 발달한 주가 스페인에. 포레노인가요? 스페인. 스페인은 몬드라곤. 몬드라곤인가? 네. 어쨌든 이 사회연대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개 8%, 10% 뭐 이런 선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한 1% 되나요? 저희 0.2%? 예, 저희는 1%가 채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번 계획을 통해서요. 그래서 2030년까지 EU 국가의 평균인 그러니까 GDP 6% 내지 7%까지 그러니까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35년까지는 EU 내에서 사회연대 경제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와 같이 GDP의 10% 규모까지
이 사회연대 경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사회 공동체에 매우 도움이 되잖아, 그죠? 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의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거기에 도움이 되고 임금을 받고 이게 주류이긴 한데 아니면 창업을 하든가 이게 주류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구성원 모두가 대등하게 동등하게 모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 경험과 좀 의지라고 그럴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잘 안 돼요. 원래 동업하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분야가 인허가를 통해서 그냥 이익이 생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인허가를 통해서. 그게 이제 공공 서비스죠. 대표적으로. 저는 무슨 개발 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게 좋다. 특정 기업한테 허가 내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개발 허가 내주고 다 이익 다 업자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익이 인허가 자체로부터 생기는 것들은 구성원 가능하면 다 대다수 아니면 어쨌든 한 개 회사보다는 여러 사람이 갖는 게 공익에 부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이익으로 만들기보다는 네. 이 공동의 준공적 이익으로 만드는 게 공동의 이익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연습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도 그냥 어디 학원 만들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공공 서비스 같아요. 여기 지금 제일 먼저 써놓기도 하셨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특히 뭐 지금 이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성남시장 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퍼졌는데 지금 거의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공 서비스 위탁받는 게 이권 사업이거든요. 가로 청소 이런 거 하나 인가받으면 권리금이 막 몇십억씩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요즘도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해주고 하니까요. 예. 근데 그걸 사실은 청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일을 주면 산정된 인건비가 다 그 일하는 사람한테 갈 텐데 네. 꼭 특정 업자한테 시장 친구, 군수, 삼촌 이런 데다 줘가지고 거기서 이거 띄어먹고 거기서 일을 시키니까 이게 부조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착취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좀 확대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힘을 쓰면 실어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정부 수장의 의지 문제거든요. 얼마나 청탁 많이 받았겠어요. 선거 때 도움도 많이 받았을 거고.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좀 각별히 좀 힘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경쟁을 시키든지 아니면 모범적 사례를 가지고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든지. 예, 그 새로 단체장 당선되신 분들한테도 적극 안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 재정 인센티브를 좀 세게 만들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비율 사실 늘리자고 마음 먹으면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성남시 시장 할 때 성남시가 거의 전국의 이 사회경제 내 경제의 몇십 %를 차지하는 대통령님이 거의 처음으로 하신 거죠. 그걸 따라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나중에 쓱쓱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 뭐 시흥 같은 데가 좀 남아 있어요. 그 후에 뭐 정부에서 인센티브는커녕 오히려 제재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수사하고 이러니까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거 어쨌든 확장해주면 좋겠고요. 그 뭐 돌봄도 그렇고 할 게 참 많습니다.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거든요. 애정 가지고 하는 거하고 뭐 임금 받고 막 시켜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공공 서비스 질을 올리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훈련하고 교육도 되고 활동가가 생겨나고 그러면 이제 민간 영역을 확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대통령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처 장관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연대 경제 조직 안에
예, 지금 현재 재정으로 보자라면 사회적 기업 부분에 가장 많은 지금 그 지원이 가고 있고요. 예, 우리 기획처가 소관하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지금 뭐 노동부 다 이제 지금 이제 마을기업이라든가 다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를 들어 협동조합만 해도 올해 한 14,000개가 있는데 여기 한 14만 명 정도가 지금 취업자 수인데 네.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한 66%가량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측면에서도 매우 네.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대통령께 보고도 드렸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협동조합의 날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제 네.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감안해서 내년도 이제 예산이 현재는 1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연대 경제 예산이 한 1,467억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사연대 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각 부처하고 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것도 많이 늘려주시고요. 약간 관련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무슨 강남인가 어딘가에 그 생활 폐기물 그 월급 임금 띄어먹었다고 그래서 전수조사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지시를 하면서 까먹은 게 있는데 생활 폐기물 조사를 하라니까 생활 폐기물만 조사를 하고 가로 청소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 청소 부분도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혹시 네, 그 받으셨어요? 조사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셨어요? 예, 예. 그건 좀 어땠어요? 제가 지금 오후에 보고를 받고 오늘 오후에 받겠어요. 예, 예. 네, 그럼 나중에 얘기해 조사 주시고요. 마쳤다는 것까지만. 네. 어쨌든 이게 꽤 있을 겁니다. 그것도 뭐 네. 중간 띄어먹은 게 띄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띄어먹으라고 원래 하는 거거든 그게. 어쨌든 그런 일 안 생기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특정인이 중간에서 띄어먹습니까? 뭐 한 게 있다고? 그 보면 너무 황당해. 아니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잖아요. 공공 서비스를 줬는데 일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왜 중간에 꼭 하나 걸쳐가지고 거기서 띄어먹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거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쨌든 이건 대폭 좀 늘리면 좋겠어요. 사회적 경제 영역은. 네. 네, 해당 보고도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 홍보 영상 상영 순서입니다.